안녕하세요, 축구점입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대표팀을 제외한 타 국가들은 전술 분석 콘텐츠를 딱히 진행하지 않았는데 오늘 스페인 사우디 경기부터 하루에 한 경기씩은 전술 분석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정말 딥한 전술 분석이라기보다 간단하게 핵심 전술과 수훈 선수들을 이야기하는 경기 리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조 조별리그 2차전 스페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는 스페인의 4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XG 값이 2.85대 0.14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스페인의 전술은 어땠는지, 가두리 양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공격 방식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인이 전반전 내내 보여준 공격 방식은 꽤 일정했습니다.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임한 사우디를 맞아 후방에 라포르테와 쿠바르시만 남겨놓은 공격적인 전술을 택했는데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풀백을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시키며 윙어를 돕기도 하고 박스에 침투도 시키는 등 쿠쿠레아와 포로를 공격 전개의 핵심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 측면은 야말과 바에나가 넓게 벌려 측면 폭을 제공하고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차지한 풀백의 도움을 받아 1대1 싸움에 집중하도록 유도했죠. 이때 박스 침투하는 선수는 총 3명이었는데 오야르사발, 올모, 그리고 반대쪽 풀백이었습니다. 이게 경기 극초반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플레이하길래 저는 높이가 안 되는데 왜 자꾸 크로스를 올리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로 윙어나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한 풀백들의 크로스는 짧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 주로 돌아 들어가는 쿠쿠레아를 타겟으로 했는데 이 크로스 패턴이 꽤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쨌든 스페인은 후방 센터백 2명, 그 앞에 로드리와 페드리 미드필더진, 하프 스페이스 지역의 풀백들과 측면 윙어들까지 2-2-3-3 혹은 2-4-4 형식으로 공격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스페인은 전반 10분 만에 야말의 득점이 터지면서 경기를 정말 쉽게 풀어갔는데 이 선제골이 지난 1차전인 카보베르데전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에나가 오야르사발에게 침투 패스를 하는 순간 사우디의 센터백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시도하는데 자신의 뒤에 있는 동료 수비수들과는 전혀 합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오야르사발의 뒷공간 침투는 너무나도 쉽고 편하게 성공해버렸죠.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사우디 수비진이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안일한 판단 하나가 결국 선제 실점을 허용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오야르사발은 지난 경기 부진을 딛고 아주 중요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기록한 야말은 18세 343일의 나이로 월드컵 데뷔골을 기록했죠. 종전 메시의 기록을 14일 앞당긴 기록이라고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07년생이면 한국 나이로도 아직 20살, 무려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 나이에 스페인이라는 강국의 에이스로 데뷔골을 기록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야말의 데뷔골이 터졌지만 스포트라이트는 오야르사발이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야르사발은 오늘 경기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교체 아웃되기까지 모든 골에 관여했고 스페인의 대승을 이끈 1등 공신이 되었죠. 오야르사발의 기록을 찾아보니 최근 15경기에서 15개의 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했더라고요. 물론 지난 경기 카보베르데전에서는 볼 터치도 몇 번 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15경기 중 1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꾸준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대남 하면 포돌스키 같은 선수들을 떠올리는데 오야르사발 역시 국대남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모자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야르사발 역시 오늘 경기 기록한 득점이 월드컵 데뷔골이었고요. 과연 스페인이 톱이 약하다는 평가를 뒤집고 우승을 바라볼 수 있을지 오야르사발의 활약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강력한 포지션을 뽑으라면 2가지 포지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가 있는 윙어와 로드리와 페드리가 함께하는 미드필더진입니다. 특히 오늘 경기 나란히 선발로 나온 로드리와 페드리는 솔직히 반칙 수준입니다. 월드컵 출전국을 모두 통틀어도 이 정도 수준의 미드필더를 보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게다가 로드리와 페드리는 서로 장점이 다른데 그 합이 매우 좋아서 서로에게 윈윈인 조합이죠. 로드리가 조금 더 낮게 위치해 센터백에게 볼을 받아 볼 배급에 집중하고 수비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페드리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탈압박을 통해 공격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로드리와 페드리가 미친 활약을 펼친 것은 아니어도 두 선수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드리는 진짜 안정감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 두 선수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윙어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야말 같은 선수들이 좀 더 편하게 1대1 구도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3명의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스페인에게 로드리, 페드리를 제외하고 한 자리는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 2명이라면 그 한 자리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스페인 공격 전술의 핵심은 풀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 좌측은 쿠쿠레아가, 우측은 포로가 나섰는데 두 선수의 역할이 조금 달랐습니다. 포로는 파트너가 야말이라는 크랙형 선수이자 스페인 대표팀의 최고 에이스다 보니 하프 스페이스로 언더래핑을 들어가기보다 후방을 지키면서 야말의 백패스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기회가 생기면 얼리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가 하면 쿠쿠레아는 파트너인 바에나를 돕기 위해 언더래핑을 자주 가져가고 오른쪽에서 공격이 전개되고 있다면 포로의 크로스를 받기 위해 먼 쪽으로 돌아나가면서 세컨볼을 떨궈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의 공격수라고 하면 페란과 오야르사발이고 두 선수 모두 헤더에 장점이 있거나 신장이 큰 선수들이 아니니 크로스 공격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먼 쪽으로 돌아나가는 선수를 타겟으로 하니 딱히 신장이 큰 선수가 아니어도 큰 경합 없이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서브에는 그리말도와 마르코스 요렌테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리말도는 포로와 마찬가지로 킥에 엄청난 장점이 있고 요렌테는 쿠쿠레아와 마찬가지로 성실한 침투 움직임에 장점이 있는 선수죠. 뎁스와 퀄리티 모두 우승권 팀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상당히 훌륭한 풀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은 오늘 경기를 대승으로 마무리했고 전반에만 3대0을 만들면서 주전 선수들 체력 안배에도 성공했습니다. 하프타임 교체로 야말과 오야르사발을 빼줬고 61분에는 올모와 바에나를 71분에는 페드리까지 빼주면서 3차전을 대비했죠. 게다가 페란 토레스, 파비안 루이스, 메리노, 니코 윌리엄스 같이 토너먼트에 진출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서브 선수들의 감각도 찾아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스페인이 지난 카보베르데전 무승부를 거두며 좋지 않은 출발을 했지만 오늘 경기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조 1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H조의 경우 조 2위를 차지할 경우 아르헨티나를 만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스페인으로서는 디펜딩 챔피언인 아르헨티나를 32강부터 만나고 싶지는 않겠죠. 이번 다득점으로 꽤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다음 경기 우루과이와의 경기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